알리, 테무가 들어온다고 지금 판매하는 제품들을 뺏길까봐 걱정하고 있으신가요? 아직 준비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방향성만 제대로 잡는다면 위기를 곧 기회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판매하던 방식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서서히 점유율을 빼앗기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협객입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한국 진출로 많은 질문이 들어와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저 또한 알리 테무를 직접 구매를 해보았고 구매를 하고 제품을 받아보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어떠한 방안으로 대처 방안을 만들고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지까지 총 5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를 보면 생활용품들을 위주로 정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이버페이까지 붙기 시작하면서 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판매자이자 구매자로서 너무 싼 가격에 놀라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생태계 변화는 사실상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뀌는 생태계 안에서 나만의 전략을 잘 세우는 자들이 또 한 번 성장하고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천천히 따라오시면 지금 내 사업의 방향성을 어떤 관점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품적인 대응 관점입니다. 알리 테무의 제품들을 보면 생활용품, 생필품, 의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제품들이 생산자만이 팔 수 있는 생산 원가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을 팔면 어떨까요? 아니면 그들이 생산한다면 국내 구매자들이 구매하지 않는 제품을 팔면 어떨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릴 카테고리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품, 유아용품입니다. 이 카테고리 제품들은 국내 위탁 판매로도 판매할 수 있고 국내에서 제조할 수도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은 과연 중국 제품들을 사서 쓸까요? 아니면 국내 제품들을 사서 쓸까요? 높은 확률로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가족, 내 피부, 내 건강, 내 입에 들어갈 제품들은 비교적 신뢰도가 있는 국내 제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심지어 위 카테고리 제품들은 대부분 재구매 상품입니다. 또한 최근 건기식 화장품을 제조해서 국내 자사몰 등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셀러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셀러분들이 지금 알리테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신경 쓸까요? 몇몇 분들은 심지어 알리테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즉 약점이 있는 셀러분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알아차리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시즌 제품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즌 제품을 거의 7년간 해오며 느낀 점은 임박했을 때 엄청난 구매력이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여름은 갑자기 엄청 더워졌을 때, 겨울은 갑자기 엄청 추워졌을 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나가는 시장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국내 제품들을 선호할 테고 이쪽 카테고리 제품들은 가격적인 결핍보다는 당장 내 욕구를 해결해야 하는 결핍이 더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국내에서 당장 내일 도착할 제품의 결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 또한 최근 일출을 보러 간다고 핫팩과 방한장갑을 구매했었는데 좀 더 싸게 사려면 알리에서 살 수 있었겠지만 당장 내일 오는 로켓 와우를 사용해서 새벽에 받고 일출을 보러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설득적인 대응 관점입니다. 지금 가장 불안하신 분들은 단순 유통 개념에 누구나 팔 수 있는 제품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기획과 상세 페이지로 판매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중국 제품들의 상세 페이지를 보셨을까요? 물론 잘 만든 페이지들도 있겠지만 흔히 느껴지는 중국의 느낌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거의 사진만 보고 사는 경우들도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심지어 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다른 제품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기획을 하여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해왔지만 대부분의 셀러들은 단순 중국 제품을 가져와서 번역만 해서 상세 페이지를 올려도 판매가 되어 왔기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단순 유통식의 구조가 먹힐까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찾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기획을 해야 합니다. 지금 2024년도부터는 정말 제품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채널력이 좋은 사람들,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했다면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점점 제품을 개발하거나 만들거나 기획하는 곳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소비자의 니즈는 무엇인지, 나는 그중 어떤 니즈를 해결할 것인지, 썸네일은 어떻게 할지, GIF는 어떻게 찍을지, 제품 촬영은 어떻게 할지, 카피는 어떤 카피를 쓸지, 색감은 어떤 색이 어울릴지 이러한 고민들을 수도 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겁니다. 사실 이커머스는 제가 처음 시작했던 2017년도부터 끊임없이 변해왔고 항상 변할 때마다 새로운 기회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에 출렁이지 않고 계속 항해했던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상세 페이지나 마케팅에 담을 수 있는지 이 해답을 찾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득의 끝은 결국 브랜드입니다. 당장은 남들이 파는 제품을 팔 수 있겠지만 내 제품들의 방향성은 브랜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움직이셔야 합니다. 브랜드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내 로고를 넣어보는 것, 패키징을 바꿔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 고객들의 DB를 모아 관리해 나아가는 것이죠. 단기간에는 중국 제품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배송 기간, 포장 상태 등등 여러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2일 배송이라는 로켓 배송, 로켓 크로스, 내일 도착 보장 등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확실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 라인업을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아무리 싼 제품들이 많다고 해도 확실한 믿음을 주는 제품은 구매하기 마련입니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아이가 쓰는 제품은 어떤 걸 사셨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인드적인 대응 관점입니다. 지금 당장 알리, 테무의 역습, 이러한 유튜브 영상들과 기사들을 보면서 좌절을 느끼셨을까요? 사실 제 주변 셀러들은 별다른 동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초보자분들일수록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즉, 사업은 어차피 문제 해결의 연속이고 누군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 밥그릇을 가져가기 마련입니다. 바뀐 환경들을 탓하고 걱정하고 있을 시간에 정말 제품 한 개라도 더 소싱하고 카피 한 줄이라도 더 바꾸고 광고글 하나라도 더 쓰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이커머스를 해오며 위기의 끝에는 항상 길이 있었고 그 길은 곧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로 접근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플랫폼적 대응 관점입니다. 가장 먼저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알리, 테무들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판매 경쟁력이 없어진 거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과연 국내 플랫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히 여러 전략들을 통해서 국내 점유율을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쿠팡은 국내에선 들어올 사람들 다 들어왔다고 판단하여 더 큰 성장이 나오는 동남아 등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랑 테무는 한국에서 아직 확보하지 못한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다들 쓰고 있는 네이버, 쿠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리처럼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최근 오늘의 집, 당근마켓, 올웨이즈 등등 핫한 폐쇄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에 고객들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일지, 그들이 많이 있는 곳들을 찾아가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판매 플랫폼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 네이버, 쿠팡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플랫폼들에 적응하고 그 플랫폼들의 성장하는 차에 올라타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대응 관점은 발상을 전환해보는 것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며 발상을 전환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또한 지금 이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서 발상을 전환해보았습니다. 반대로 알리, 테무에서 우리가 판매자가 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알리에 입점하는 거 어떨까요? 이미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배송 제품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말은 발빠르게 입점한 국내 셀러들이 이미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겠죠. 반대로 우리가 중국 사업자를 내서 중국의 공장을 섭외하는 건 어떨까요? 이러한 접근부터가 발상의 전환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뒤집으면 알리, 테무 판매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국내에서 팔 수 있는 상세 페이지 장사를 하는 건 어떨까요? 중국 셀러들의 고민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까? 이것이 그들의 주요 페인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 말한 것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조금의 실행력과 서칭력만 있으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안에서 할 수 있는 옵션들이라고 생각하고 전체를 구조적으로 보며 발상을 전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알리, 테무 등의 역습에서 대응 방안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구매해봤을 때는 가성비 좋은 제품은 가성비가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식으로 패키징 되어 있다든지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알리익스프레스 본사 차원에서 점점 개선해 나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향 평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천천히 방향성을 잘 잡고 대응해
시장에 나가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국내에선 쿠팡이 굉장히 핫하죠.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는 스마트 스토어가 핫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쿠팡이 10년, 20년 영원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들이 언제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당연히 앞으로 다른 플랫폼들의 진입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커머스 셀러로서는 그것을 항상 받아들이고 그럴 때마다 대응을 발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